네,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카운트 베이스드 LM이 아니라, 이제는 좀 이제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우리가 LM 랭귀지 모델링을 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2003년에 이제 벤지오 교수님이 이제 제안을 해준 것이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결국엔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한번 랭귀지 모델링을 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요 구조와 같이 생겼습니다. 자, 이 구조를 보면은, 자, 이게 뭔가 싶은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워드벡터에서 이제 배웠던 개념과 좀 이제 유사한 게 하나 나오죠. 결국에는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이제 표현을 우리가 한번 배우겠다라는 것이고, 얘가 어떤 것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리얼 밸류드 실수 값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단어에 대한 이제 워드에 대한 이제 표현을 한번 배워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워드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원하리 코딩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미 마치 단어를 이제 특정한 실수 공간에 이제 올리는 그죠. 얘네들이 이제 뭐 0.1, 뭐 마이너스 0.2 이런 식으로 실수 공간으로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에 얘도 이제 n그램으로 결국에는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정해서 접근하는 것은 앞에서 배웠던 카운터 베이스랑 동일하긴 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제 n-1개의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의 포뮬레이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E1, n-1는 결국 이제 뭐 단어를 나타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어에 대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단어에 대한 인베이팅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룩업 테이블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원화수로 되어 있는 것을 룩업 테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인베딩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인베딩을 가지고 우리가 뭐 웨이트 곱하고 뭐 바이어스 더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로 결국 모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결국 하나로 모은 요의 H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F는 이제 하이퍼볼릭 텐덴트와 같은 이제 논리미어 액티베이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웨이트를 곱해주고 이제 변수를 더해주고 소프트맥스를 해서 그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 값을 우리가 예측해 주는 것이죠. 결국에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과거의 n-3개를 보고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합니다. 똑같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카운트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얘랑 이 단어랑 실제로 몇 번 같이 나왔는지 카운트 해주는 게 아니라 얘를 단어들을 다음과 같이 이제 리얼 밸류들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한 다음에 걔네들을 이제 이렇게 쭉 하나로 모아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하고 또 웨이트 곱해서 소프트맥스 하고 다음에 단어가 나올 확률 값을 이렇게 계산해서 실제 그러면 단어랑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실제 단어랑 이제 비교해서 로스 함수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테스트에서 우리가 새로운 이런 단어 n그램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 다음 단어로 뭐가 나올지 잘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얘도 결국에는 이제 앞에서 봤던 카운트 베이스드 LM과 동일하게 고정된 n개만 본다는 건 똑같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카운트 기반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이에요. n이 늘어난다고 해서 큰 부담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n이 늘어난다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뭐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앞에서 봤던 카운트 베이스는 이제 바이그램, 유니그램, 트라이그램 가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지수에 비례해서 결국에는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또 스팔사다는 이제 단점도 있었지만 그런 단점들이 여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얘는 이제 거의 한 20년 전에 나온 모델인데 과연 우리가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런 이제 카운트 베이스드 LM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런 거를 한번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죠? 지금 이제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지만 이 모델이 결국 제시된 것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역사적인 흐름을 이제 안다고 해도 과연 이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이런 모델을 우리가 처음 제안하려면 이제 얼마나 좀 뭐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인사이트를 쌓아야 되는지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모델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걸로 우리가 과연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과연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일반적인 머신러닝 테스트랑 똑같습니다. 트레이닝 셋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원래 밸리데이션 셋이 있고, 그다음에 테스트 셋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 가장 관심 있는 건 여기서 잘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잘해봤자 사실은 큰 의미가 있진 않고 테스트에서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자, 여기서 한번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가장 좋은 랭귀지 모델링은 결국엔 테스트 셋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예측하는 것, 어떤 단어가 올 것인지 가장 잘 예측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잘 됐냐 안 됐냐 그거를 평가하려면 평가하는 지표가 우리가 있어야겠죠. 그런 평가하는 지표를 다음과 같이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랭귀지 모델링에 대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뭐 퍼플렉시티, 로그라이크로드, 그다음에 뭐 단어별 이제 로그라이크로드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지표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고 과연 여기 나와 있는 퍼플렉시티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다음과 같아요. 결국 테스트 셋에 대한 그죠? 테스트 셋에 대한 이제 확률 값을 이렇게 테스트 셋에 대한 확률 값을 인버스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단어 개수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지금 취해준 형태인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결국 테스트 셋에 대한 이제 인버스인데 얘를 우리가 루트 n으로 보정해 준 거죠. 이 n은 이제 단어의 개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자 보면은 얘가 이렇게 적힐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본 것처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자 여기 나와 있는 PP 플렉시티가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낮은 게 좋겠죠. 자, 우리는 이제 이 확률값이 테스트 셋에 대한 이 확률값이 우리가 높으면 좋은 것인데 얘가 지금 분모로 그죠 반비례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높다는 말은 이 전체가 낮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 플렉스가 낮은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틴으로 보정이 되어 있는 건 이제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긴 문장일수록 우리가 맞추기 더 어렵겠죠. 긴 문장일수록 이 확률값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정해 주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루틴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얘를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애를 여기 딱 집어넣으면, 그죠? 애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로그라이크로드 형태로 우리가 결국엔 퍼플렉시티가 표현이 된다고도 많이 해석을 합니다. 또는 다음과 같이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퍼플렉시티 이 식을 우리가 엔트로피를 기반으로도 우리가 한번 유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 엔트로피도 결국에는 이제 복잡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벨리에이션 매트릭으로는 우리가 엔트로피가 낮은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HX가 우리가 엔트로피로 보통 많이 나타내는 이제 기호가 되는 것이고 자 엔트로피를 다음과 같이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요렇게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PTWI는 실제 그라운드 트루의 이제 그라운드 트루의 확률값
생각해 주시고, 즉 데이터에 대한 이제 리얼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우리 모델이 결국에 이제 예측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리얼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체 이제 n분의 1로 유니폼으로 일단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유니폼으로 가정을 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측정을 유니폼으로 가정하면 얘를 이제 n분의 1로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변환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퍼플렉시티 텀이 됩니다. 퍼플렉시티 텀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엔트로피와도 연관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정리하면 퍼플렉스는 다음과 같이 측정할 수 있고, 퍼플렉스는 우리가 낮은 모델일수록 우리가 더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아까 우리가 이제 카운트 베이스 LM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윈도우 베이스 LM을 봤습니다. 이제 카운트 베이스 LM은 이제 n이 작을 때 문제가 되고, n그램에서 그 다음에 n을 늘리면은 또 공간이나 스페이스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반면에 이제 윈도우 베이스 LM은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나이트 사이즈 딱 n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해주지만, 그죠? n이라는 것을 정해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n을 늘려도 뭐 큰 문제가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n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쨌든 고정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존재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n을 더 키워볼 수는 없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꼭 n을 정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n을 정하지 않고, 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최적의 n이 과연 뭔지도 우리가 모르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이죠. n이 우리가 뭐 4가 적당한 것 같다. 아니면 n이 뭐 오케이 뭐 한 10이 적당한 것 같다라고 해서 n은 10으로 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더 긴 문장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 단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뭐 과거에 굉장히 이전 시점에 이제 힌튼이라는 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n이 이제 우리가 얼마가 딱 적당하다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n을 정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이제 입력과 출력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페어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지만, 자, RNN은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를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언폴드 시킨다고 말하는데 얘를 이제 쭉 핀다는 겁니다. 쭉.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는 것이고, 즉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입력과 출력이 하나씩 다 독립적이진 않아요. 왜? 여기 나와 있는 YT에는 XT도 영향을 미치지만 XT-1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단어가 인풋이 다르게 들어가고 순서에 따라서 맞게 들어가고 얘가 계속 누적해서 쌓이는 형태입니다. 현재까지 계산된 메모리가 누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얘를 통해서 우리가 랭귀지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